붉은 수돗물 사태로 지적을 받아온 박남춘 인천시 행정이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성과 대신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 고향인 인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의 환호로 인천 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부천시가 7월 1일부로 36개 동체제에서 10개의 광역동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입신고와 인감 신규 발급 등의 업무는 광역동에서 처리합니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김포 농촌 지역에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가 생겼습니다. 김포 이음 택시인데요. 이용 현장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취임 1년 기자간담회,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화자찬 대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취임 1년,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과의 말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두고 시민 안전에 관심이 많다던 민선 7기인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어떤 질책보다도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 지역 수돗물 수질이 사태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힌 상황.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 정상화와 함께 상수도 정책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인천 상수도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사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태와 관련한 책임 규명은 정부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한 감사를 통해 합당한 후속 인사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주부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수돗물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 기준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강인 선수, 대회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고향인 인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리그가 열린 인천 축구 전용 구장을 찾아 사인회와 시축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 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선착순 입장을 위해 8시간을 기다렸지만 이강인 선수만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만나니까 골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깃발이 이렇게 물어뜯는 그게 있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인회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과 취재진까지 뒤엉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강인 선수가 나타나자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월드컵 이후 첫 사인회를 가진 이강인 선수는 수백 명의 팬들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고 유니폼을 나눠줍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다 감사하고 꼭 오늘 인천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TV로만 보던 이강인 선수를 직접 만난 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축구 천재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어릴 때 이제 슛돌이부터 이강인 선수 봤는데 이제 오늘 또 유니폼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왜 울어? U20 월드컵 이후 휴식기를 가졌던 이강인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시축도 하고 사인볼을 전사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도 스페인에서 그리고 어딜 가도 진짜 인천 많이 응원하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슛돌이 시절 스승인 인천 유상철 감독에게는 승리의 악수를 전하고 팀 동료였던 이광년, 이재익 선수도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12살 어린 나이로 스페인 유학을 떠난 슛돌이 이강인. 7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돼 고향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훈기. 다음 소식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시골 마을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포시가 이런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택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음택시입니다. 콜택시처럼 불러서 탈 수 있는데요. 1,000원만 내면 읍내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음택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첫날 분위기를 이세진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마을 회관. 외출 준비를 마친 박태덕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이음택시죠. 네, 학원 삼리 박태덕인데요. 여기 마을회관에 이음택시 올 수 있나요? 네네네. 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택시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양곡읍사무소 갑시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읍내에 도착하기까지 15분. 요금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곳 마을 주민들이 차 없이 읍내로 나가려면 600m 이상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2시간에 한 번꼴로 오는 버스를 타야 읍내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 이제 주민들은 큰 비용 걱정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이음택시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자식들이 와야 또 자식들이 태워다가 가가지고 장을 보고 택시를 타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왕복 14,000원 정도 가져야 되잖아요. 시골의 농민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요. 미리 등록된 마을 주민들이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는 택시에 이음택시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1,000원만 있으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관할 읍면 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김포시가 지불합니다. 대신 주민 한 명당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6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확충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이고 특히 이런 뭐 양천읍, 화성면, 대구면 같은 이런 읍면 지역들이 이런 마을버스조차 좀 이용하기 좀 힘든 그런 곳이 좀 많은 게 아직은 현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분명히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김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벽지 마을은 모두 31곳. 김포시는 올해 7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 후 연말까지 이음택시 이용 마을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에서 강남역과 서울역으로 가는 심야 이음버스가 당초 시행일보다 일주일 늦은 7월 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역행 심야 노선과 강남역행 심야 노선은 자정과 새벽 1시에 각각 구례환승센터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르면 1시 10분쯤과 2시 10분쯤에 서울 종점에서 김포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심야버스 운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당초 시행일이었던 7월 1일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됩니다. 부천시가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고 전국 최초 광역동 시행을 알렸습니다.
기존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해 행정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건데요. 일부 주민들은 민원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가 1일 각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부천 광역동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6년 3개구를 폐지한 지 3년 만입니다.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전환한 것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 7월 1일부로 기존 36개 동은 10개 광역동으로 통합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광역동은 높아지는 복지 수요에 적합한 행정체계라며 이번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구청과 같은 아주 알찬 또 시민들이 더 빠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배분할 계획이고요. 한편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부천시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가 돼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 사업을 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방식이 광역동이 아닌가. 부천시는 기존 동주민센터를 10개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하면서 매년 인건비 27억 원가량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시는 동주민센터 청산의 여유 공간을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면 1,63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광역동 시행 첫날 일부 시민들은 기존의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던 업무를 멀리까지 찾아가야 할 수 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입신고와 인감 신규 발급 및 변경 업무 등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 군데서 다 됐잖아요. 인감이고 뭐 초본이고 중본이고 다. 서류를 여기 가서 떼야 되고 저기 가서 떼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노령민들은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네요. 부천시는 오는 3일까지 광역동 개청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민 60%가 이재명 도지사의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정책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일자리 정책과 교통정책, 환경과 부동산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특히 24시간 닥터 헬기 운영에 도민 90%가 잘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산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부평구 삼산동 방면으로 향하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한 공터에서 만취 상태였던 30대 아들 A씨가 80대 아버지인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얼굴과 귀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들 B씨가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가 앞으로 직원들을 폭언, 폭행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계양구는 민원 3당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는 내부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긴급 호출 버튼 등을 설치해 112 상황실과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지난 5월 주민복지와 소속 직원이 50대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4일 인천 로봇랜드에서 인천 로봇산업발전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 방향과 지역 특화 분야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로봇산업 혁신 비전도 발표합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지능형 로보틱스 연구센터 등이 참석합니다.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소청도가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에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우수한 경관을 갖춘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선정된 지역은 백령도 두무진과 대청도 해안사구, 소청도 분바위 등 10곳입니다. 인천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첫 사례입니다. 제12대 김포소방서장에 권용한 신임서장이 취임했습니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소방간부 7기생으로 임용돼 경기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경기도 구리소방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권 서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현장에 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인천이 홈에서 열린 강원과의 경기에서 1대2 역전패를 당해 리그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30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8라운드에서 인천은 무고사의 득점으로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주도권을 빼앗긴 인천은 정조국에게 2골을 허용해 결국 2대1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하지 못한 인천은 승점 11점으로 제주에게 골득실 차에서 밀려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대표와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사 6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정년은 60세, 보수는 일반 직군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은 소통과 협치의 기반 위에 구정의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차부터는 복지와 경제 등 핵심 정책 사업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4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순옥 부평구 의원이 지난 28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와 부평경찰서 등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공공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순옥 의원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의 전세 자금을 대출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입니다. 경기도는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하며 대출자는 연간 45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지원됐던 대출금은 세대원까지 확대되며 반전세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 2등급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체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법정 대수도 200인당 한 대에서 150인당 한 대로 늘어납니다. 또 활동 지원과 운전교육 지원, 점자 주민등록증과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등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한 주는 장맛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 먼 해상에 머무르면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이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